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울산시대 지킴이 뽀시기 이용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퀴즈로 울산시대 문을 활짝 열어볼까 합니다. 자, 지금 제 뒤에 이제 캐릭터가 딱 나와 있습니다. 이 캐릭터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무엇일까요? 한번 보세요. 네, 바로 발음입니다. 바로 심리대숲의 대나무처럼 바르고 고전 정책을 개발하겠다며 울산시 의회가 만든 캐릭터 바름이인데요. 이 바름이가 품은 뜻처럼 부디 2025년에는 을씨년스럽게 서로 싸우지들 말고 째려보지 말고 오직 시민을 위한 바른 정책만 힘써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도 사이좋게 한번 지금부터 즐겨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출발합니다. 울산시대 출발! 한 주간의 뉴스를 순위로 정리해보는 랭킹 뉴스 시간. 2025년 새해 울산의 소식을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해 처음 만나는 우리 무슨 다운? 김다운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랭킹 뉴스 김다은입니다. 이번 한 주 울산 시민들은 어떤 뉴스에 관심을 보였을까요? 지금부터 키워드로 정리해 드릴게요. 5위는 재개방입니다. 울산 북구 송정 박상진 호수공원이 5개월 만에 재개방됩니다. 지난해 8월 전면 폐쇄에 들어간 박상진 호수공원은 진입부 경관 개선과 더불어 데크 산책로 등을 새롭게 정비했는데요. 특히 지난해 산사태가 일어났던 지역을 복구하고 산책로 낙석 사고 예방 작업도 함께 진행했다고 하네요. 계속해서 4위는 반등입니다. 지난해 울산의 출생 등록 인구가 5천 명 선을 유지하며 9년 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인구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등록된 울산 지역 출생아 수는 5,357명으로 1년 전에 5,145명보다 4.1% 늘어났는데요. 울산의 연간 출생아 수는 지난 2015년을 고점으로 이듬해부터 2023년까지 8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이어서 3위는 개방입니다. 울산 남구가 지난해 지역 소재의 컨벤션 업체와 7개 학교 등 8개 시설이 주차장 무료 개방에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남구는 모두 26곳 2,600여 면의 부설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게 되는데요. 남구는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유휴 부설 주차장을 개방할 경우 주차장 시설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급증입니다. 울산의 독감 환자 증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울산의 독감 환자는 지난해 12월 넷째 주부터 전국 평균보다 유난히 가파르게 늘어난 반면 65살 이상의 고령자와 어린이의 예방 접종률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지금이라도 빠른 예방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주 1위는 울산과 뱀입니다. 2025년 푸른 뱀의 해가 시작됐습니다. 시민 모두 떠오르는 새해 첫 태양을 바라보며 푸른 뱀이 전하는 좋은 기운을 받아서 올 한 해 행복하기만을 기원했을 텐데요. 과연 울산과 뱀은 어떤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을까요?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랭킹 뉴스 김다은이었습니다. 네, 모두가 궁금해하는 뉴스를 깔꼼정, 아주 깔끔하고 꼼꼼하고 정확하게 살펴보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올해가 무슨 해입니까? 을사년 맞습니다. 바로 을사년 푸른 뱀의 해지요. 푸른색은 성공과 번영, 풍요를 상징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예로부터 울산과 뱀,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오늘 이상도 울산 향토사 연구회 회장님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 얕은 지식으로 한번 시작부터 을사년이다, 푸른 뱀의 해다, 뭐 이렇게 뭐 잘난 척 좀 해봤습니다만은 우리 전문가께서는 을사년 푸른 뱀의 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뭐 푸른 뱀이냐 하면서 12동물의 색깔을 입힌 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과거에 기본적으로 있었지만 한 십수년 전부터 이렇게 색깔을 입혔다고 기억되는데 네. 뭐 굳이 오늘의 눈높이로 푸른 뱀을 해부하자면 푸르다는 색깔은 오방색에서 동쪽을 의미합니다. 아, 동쪽. 해가 뜨는 쪽이죠. 그리고 바로 음양오행에서 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뱀은 두려움과 숭배의 양면성을 가집니다. 긍정적인 면은 먼저 허물을 벗는다는 그런 동물이므로 재생과 그 변화의 상징성으로 죽지 않는 불사의 존재로 인식되어 있고 창조와 재물의 신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뱀하면 부정적인 면을 먼저 떠올리는데 이 뱀, 파충류는 대부분 혐오동물이자 기피동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서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불을 유혹하여 원죄를 짓게 한 동물이 바로 뱀이지요. 네. 그런데 뱀은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뭐 한 예로 뱀의 독은 잘만 쓰면 사람을 살리는 영약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 보건기구 상징으로 의학의 신 아클레스피오스의 지팡이에 뱀을 감고 있죠. 이게 아마 오늘 우리 모든 의사들의 그런 그 상징으로 달고 있는데 뭐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엿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신라나 가야의 토기에도 보면 뚜껑에 뱀이 많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예, 예. 이 토르댕을 봐서도 우리도 역시 오래전부터 뱀을 그 깊이 하면서도 신성시했던 그런 모습들을 엿볼 수가 있죠. 네. 뱀 하나만 가지고도 이야기거리가 무궁무진하군요. 그렇죠. 아하. 네. 제가 듣기로는 그 을사년이 역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 겁니까, 그건? 뭐 불과 120년 전에는 을사늑약으로 나라의 운명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리고 60년 전 약간 올라가는데 그때는 대한민국과 일본이 국교를 맺는 한일협정이 있었고 또 베트남에 첫 전투병이 파병된 해가 바로 을사년이었습니다. 이야, 네. 참. 그 우리가 이거 역사 시간에 배웠던 을사늑약이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 그렇죠. 1905년에 일어난 거라니까 역사적으로 크고 작은 일이 많았던 해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자, 그렇다면은 울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울산의 을사년은 어땠습니까? 65년 을사년이죠. 그때부터 기운을 차리게 됩니다. 울산을 중심으로 가난을 물리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65년 이때 물류의 동맥인 그 울산 부두 진입도로가 착공이 됩니다. 그리고 사연댐이 준공된 해가 을사년이었죠. 이 잠깐만 들어봤는데도 울산과 뱀의 인연이 심상치가 않아요. 예. 꼭꼭 숨겨둔 이야기 보따리 오늘 마음껏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또 어떤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옛날 얘기가 가장 흥미롭죠. 네, 울산과 뱀에 얽힌 얘기. 제가 재작년 울산에서 전해지는 설화, 그리고 신화, 그리고 민담 이걸 묶어가지고 울주설화라는 이 두꺼운 책을 편찬한 일이 있습니다. 네. 그 책입니까? 예, 이 책인데 어마어마하게 두껍습니다. 지금. 여기는 597편의 방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이야. 이 속에 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예. 그냥 민담보다는 아무래도 증거가 있는 전설 쪽으로 한번 둘러볼 필요가 있겠죠. 오호. 본다면 울산의 대표적인 전설이라면 아무래도 선바위와 도질산 이야기를 뺄 수가 없을 겁니다. 네. 선바위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옛날 아주 오랜 옛날 지금의 태화강 상류 범섭 일대입니다. 거기에 아리따운 처녀가 살았는데 이 미모를 엿들은 탁발 스님이 처녀를 흠모하기 시작했죠. 아하. 그래서 몰래 숨어가지고 처녀를 지켜보고 있는데 마침 처녀가 빨래를 하려고 빨래 바구니를 들고 강으로 나왔겠다.
그걸 감아보니까 저 상류에서 큰 바위 하나가 떠내려온단 말이죠. 네. 이상하다. 저 바위도 장가가는가? 이렇게 처녀가 말하는 순간 그 바위는 큰 폭음을 내면서 처녀를 깔고 안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 탁발 스님은 그 모습을 보고 처녀를 구하려고 급히 물에 뛰어들었지만 둘 다 수중고혼이 되고 말았죠. 그랬는데 그 후에 날씨가 찌부둥하거나 비가 오려고 그러면 태화강 하류에서 큰 뱀이 상류로 거슬러 올라오고 또 그 바위 아래에서 또한 뱀이 나와가지고 두 마리가 엉켜 노는 모습을 사람들은 보게 됩니다. 그 이때는 두 주변에- 사람이 뱀띠인가 보죠. 그렇어요. 예, 예, 네. 이때부터 사람들은 그 서기를 보고 이건 보통 신성한 땅이 아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됐는데 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두 사람은 죽어서 영혼이 뱀이 되어 가지고 이야. 그렇게 뭐 서로 살았다 하는 지금 그 얘기가 얘기도 그 책에 다 물론입니다. 돼 있죠. 나와 있죠. 이게 저 선생님 말씀을 이렇게 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울산의 뱀 이야기는 대체로 이게 참 이렇게 을신년스럽게 들린단 말. 가만있어 봐. 을신년. 얼신년. 을신년과 을사년. 요 느낌이 좀 비슷한데요? 우리가 조금 으시시하면 을신년스럽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을사년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날씨나 분위기가 스산하고 얼신년스러울 때 그렇죠. 우리는 그 얼신년스럽다, 쏠쏠할 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는 대체로 두 가지 어원이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설은 120년 전 네. 그때 이완용 등 을사오직에 의하여 대한제국은 자주권을 잃고 멸망의 길로 접어듭니다. 그 후에 흉흉해진 민심을 사람들은 을사년에 일어나서는 을사년스럽다가 변해가지고 을신년스럽다 이렇게 됐다고 하는 설과 네, 또 하나 1785년 그래도 을사년이었는데 그때 그 무렵에 아주 극심한 흉년이 전국에 들게 됩니다. 그때 나라에서는 이 구휼 사업을 펼치게 됐죠. 그 한편 가난하고 삶이 어려운 모습을 얼신년스럽다 하고 표현하는 그런 몇 가지 어원을 가지고 있죠. 야, 회장님은 조그만 요만한 질문 하나 던지면 이야기 보따리가 펑 계속 터지는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 뱀이 나쁜 의미만 있다고 하면은 겨울잠을 자던 뱀이 억울해서 그냥 뚫고 나올 것 같아. 그러겠죠. 땅으로. 예?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반면에 긍정적인 점도 있죠. 물론입니다. 어허. 말씀드렸지만 기운은 돌고 돕니다. 과거 수백 년 동안 힘들었던 그 역사가 드디어 1960년, 65년이죠. 그때를 정점으로, 그 정점은 울산에서 시작이 됩니다. 울산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상승곡선을 그으면서 국은 나아지는데 올해는 그 기운 받아가지고 훨씬 더 높이 올라가겠죠. 야. 원래 일출처럼 멋지게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는 그 생각에 따라가게 됩니다. 긍정적. 역시 이래서 이 사람은 공부를 좀 해야 돼. 회장님께서는 올해 푸른 뱀이 울산에 또 어떤 기운을 전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뱀띠, 뱀해 그러는데 아직까지 뱀띠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네, 우리가 양력 1월 1일 더더군다 아닙니다. 그럼 음력설 쓰면 뱀띠냐? 아니죠. 뱀띠는 동지와 춘분의 중간 지점에 입춘이 있습니다. 입춘돼야 비로소 뱀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도 우리 마음은 을사년입니다. 부디 좋은 일만 가득한 한 해, 그리고 나날이 밝은 웃음이 가득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입춘부터 시작하는군요. 나는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줄. 춘분부터입니다. 제 손녀가 네. 5월 달에 태어나니까 뱀의 해에 태어납니다. 뱀띠입니다.
손녀가 태어나는데 그런 거예요? 네. 그러면 뱀띠인데. 영특하다. 네. 뭐 이런 어르신들께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예. 우리가 사주를 볼 때 말씀이죠. 예. 사주를 볼 때 언제 태어났니? 음력 정월 초 이튿날 태어났어. 그러면 띠가 바뀌느냐? 아닙니다. 입춘이 되어야 띠가 바뀌고 입춘부터 계산해서 우리는 사주를 보게 되죠. 야, 이게 참, 이 알아야 힘입니다. 알아요. 덕분에 2025년 새해를 아주 유익하게 출발했습니다. 앞으로도 울산 이야기 많이 연구해서 저희들에게 알지 못하는 이런 재미있고 즐겁고 좀 상식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떠십니까? 울산은 민속의 보고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 민속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뱀띠 하는 것도 한 민속의 한 부분인데 이 사라지는 이 순간을 붙잡는 지금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역사입니다. 우리 역사를 과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방금 말씀 나눈 이 순간 중요한 역사 이것을 오래오래 남기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네. 자, 푸른 뱀이 가진 좋은 기운이 우리 울산 시민 여러분들에게 널리 퍼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랭킹 뉴스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